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두통 있었고 깜빡깜빡 잘했고 가끔은 10분? 아니 30분, 어떨 땐 몇 시간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 적도 있었어요. 뇌 안에 종양이 생기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는 부위마다 특정 기능이 돼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운동신경 부위에 생기면 말이 걸 거고요. 그 다음에 간질이나 경련을 잘하는 부위에 생기가 오면은 간질이나 경련을 잘할 거고, 시각중추 쪽에 있으면은 눈이 안 보일 거고, 이렇게 부위마다 증상이 다를 거고, 토하거나 두통이 심해지거나, 그게 점점 지속되고. 그러게. 나 여기 어떻게 왔지? 어떤 특정 부위에 종양이 생겼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경련을 할 수가 있어요. 경련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항상 보면 거품 물고 막 사지가 뒤틀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고, 경련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그냥 멍하니 몇 초 있거나, 의식은 멀쩡한데 팔이 갑자기 쓰다가 못 움직이거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소견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 부위에 병이 있어서 선망이나 환각이나 이런 걸 유발시켰거나, 아니면은 경련을 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요. 모든 뇌질환에 다 경련이 발생하는데 종양이 같은 경우는 악성보다는 양성 쪽에 더 경련 유발성이 큽니다.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주 심한 경우는 60에서 80%까지 오는 경련이 있지만, 교모세포 종양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정도 경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거 다 없앨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뇌는 구조가 특수해서 혈관 내벽이라고 이렇게 가로막이 아주 단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약제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물 치료가 거의 반응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이나 방사선인데, 방사선은 뇌의 딱 특정 부위만 쬐야 된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교모세포처럼 퍼져 있는 종양의 어떤 특정 부위만 쬐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을 그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정상 뇌조직 손상도 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사선에 의해서 암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모든 뇌종양, 특히 뇌교정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무조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이런 치료를 하고요. 독일 쪽 연구소에서 제안받으신 치료법은 일종의 카티셀로 면역세포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공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치료에 관심을 많아서 카티를 포함해서 무슨 백신 치료도 있고요. 그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뇌종양에 대해서 그 치료가 성공한 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내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당신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막 못되게 굴면 어떡하냐. 대화를 가능한데 기억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거는 발생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일시적인 기억 상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기억을 잃으려면 환자가 거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안 좋은 경우. 제거를 하다 보면 종양만 제거하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뇌종양을 저희가 수술하다 보면요, 이게 종양인지 정상세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띄죠? 종양을 띄지 않으면 오래 살 수가 없으니까 종양을 띄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그 부위를 그냥 듬성듬성 띈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많이 남았죠. 근데 최근에는 의학기술이 발전하니까 내비게이션도 나왔고요. 무슨 약을 먹으면 좀 종양이 또 빨개지는 그런 약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위만을 최대한대로 안전하게 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마다 발생하는 신경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앞이 안 보인다든지, 언어적으로 누구 말은 이해는 되는데 내가 말을 못 한다든지, 이해 자체가 안 된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 부위마다 병이 있을 때 치료에 따른 후유증이 다 다른 거죠. 다 또렷해. 그날 밤의 향기, 달, 바람. 떠나겠다. 그렇기도 좀 하지 마. 그게 사실 의사로서 굉장히 마음 제일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요. 5년 생존율이 지금까지 나온 통계에는 5%에서 10%? 5%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환자 같은 경우 지금 10년 사시는 분들이 한 4-5분 계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치료를 달리했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다른 모든 환자분들한테 동일한 치료 방법을 했는데 어떤 분은 6개월밖에 못 사시는 분인 반면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여섯 명 환자분들은 10년 이상 사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의사가 알 수 있죠?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최선을 다해드리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가끔 환자나 보호자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한 평균적으로 5, 6개월 산다고 돼 있거든요. 수술 안 하면. 짧게는 3개월, 3, 4개월이고. 근데 그게 멀쩡히 살다가 3, 4개월이 아니라 그 3, 4개월, 5, 6개월 동안 내내 고생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도 힘들고 옆에 보시는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조금 더 고통을 덜어드리면서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의 환자분들은 그 이상의 삶을 또 건강하게 전혀 지금 재발도 안 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가 이러니까 이건 치료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아닌 거죠. Wow.